안녕하세요. 헨TV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팔레트라는 작품인데요.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한송아 작가의 소중한 것들 앞에서 라는 작품입니다.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한송아, 창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단언한 나이는 고작 초등학교 6학년. 운 좋게도 30까지는 직업으로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고, 이렇게 나의 감정 조각을 묶을 수 있는 수필을 쓸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아직 너무 작다. 그런 생각을 거대한 자연 앞에서 많이 하곤 한다. 남은 생도 모든 것들을 애정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글로 써 내려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 곁에서 무한한 영감을 주는 주변인들에게도 늘 고맙다. 그리고 까미에게도.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중한 것들 앞에서라는 작품 읽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의 강아지를 시한부로 생각한 죄. 누군가의 전부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가져온다. 강아지가 있는 친구의 집이나 친척 집에 놀러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던 일이 있었다. 일단 문 앞에서 그날 신었던 옷가지들을 미리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곤 곧장 목마름에 물을 마셨다. 이유는 강아지가 있는 집에서 묻은 털들을 우리 집에 날리기 싫어서였고, 또 물을 급히 마시는 것은 강아지가 있는 집에선 이상하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목마름도 참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릴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자신이 물을 마셨던 컵을 강아지에게 그대로 준 장면을 보고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아서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난이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나는 인간 외에 그 어떤 대상과 교류를 해본다거나 마음을 써보는 일을 해보지 못했었다. 그랬던 내가 강아지를 직접 키우게 된 데에는 여러 사연이 있다. 대학교 졸업 무렵 큰 공원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 공원에는 동네 애견인들이 자주 출몰했다. 누구나 목줄을 맨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와 인사를 나누고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가까이 보게 되면서 강아지라는 생명체를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부모님에게서 심리적 독립을 시작했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고민에 소란했고, 나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면서 난 급격히 외로워졌다. 아무도 내게 넌 혼자야, 넌 이제 절대 그 누구에게도 기대선 안 돼 라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스스로 나를 외롭게 몰아갔다. 그러면서 난 그때 조건 없이 사랑해줄 대상을 찾았다. 그게 지금 내 옆에 있는 검디 검은 블랙 슈나우저 한감이다. 그렇게 나는 좌충우돌 강아지에 대해 알아가며 한 생명체와 삶을 공유하고 시간을 나눠 쓰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순간이 늘어갔고, 세상에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걸까 생각하며 나의 강아지를 사랑하는 일에 몰두했다. 내 인생은 원래도 충만했지만 강아지를 키우면서 성숙해지는 나의 모습에 형용 못할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애정을 받는 것 외에 주는 것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싶어 스스로가 신기할 정도였다. 매년 까미의 생일에는 친한 언니의 애견 스튜디오에서 기념 촬영을 했고, 예쁜 풍경의 공원은 전부 데리고 다녔다. 그리고 매년 바다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강아지 요리책을 보며 유기농 간식을 만드는 유난도 선보였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지만 행복한 만큼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강아지는 나보다 가진 시간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모르고 시작한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나의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내 마음은 더욱 조급해져 갔다. 사랑하는 만큼 우울해. 왜 그럴까? 까미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산 지 1년이 훌쩍 지난 날이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머리맡에 까미가 누워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아무 말 없이 까미를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내가 깨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핥고 장난감을 물어오며 놀아달라던 까미가 이상하게도 계속 나를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 우리는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처음 느낀 이상한 마음이었다. 눈으로 말을 한다는 것. 꼭 까미가 내게 뭐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그렇게 긴 시간 서로를 따스히 바라보았다. 그날 진정한 교류를 한 것 같아 마음이 오랜 시간 찡했다. 지금 생각해도 나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매일같이 산책하러 나갔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온 날 새벽까지 북어에 염분을 빼겠다곤 열몇 번을 데치고 헹구는 일도 마다치 않았다. 그리고 늘 출근 전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만큼 까미도 우리 가족에게 잘했다. 짖지 않고 몸 건강히 장난감을 들고 신나게 뛰어놀고 탄탄한 몸매를 소유한 강아지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었고 또 지금도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증폭될수록 나는 자주 불안해졌고 슬퍼졌다. 강아지와 이별하는 주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자주 주저앉았다. 감수성이 예민한 탓에 상상만으로도 까미와의 먼 훗날의 이별이 말 그대로 공포로 다가왔다. 이젠 일상이 되어버린 산책길, 그리고 까미의 채취가 묻어나는 침구류 등 내가 언젠가 너무나 일상이었던 것들이 까미가 사라짐과 동시에 철저히 붕괴될 것을 자주 상상하게 되었다. 바보처럼 먼 훗날의 시간에 현재를 빼앗겨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말이다. 이런 상상의 고통에 의연할 수 있는 주인이 있을까? 나의 강아지 까미는 늘 건강했지만 종종 장이 예민해 나를 힘들게 했다. 먹는 패턴이 조금만 틀어지면 곧잘 토를 했다. 아기가 아프면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넘어간다는 말이 단번에 이해가 갈 정도로 나는 까미가 숨을 못 쉬면 토해낼 때마다 내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과 통화를 하며 까미의 증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까미 증상이 어떻다고? 노란 토를 하고 사료도 안 먹어. 종종 그렇기는 해. 오빠 강아지는 그랬던 적 있어? 4년 전에 간 우리 강아지도 파보 장염에 걸린 적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심각해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어. 까미는 좀 더 지켜보고 병원에 데려가. 사료를 좀 바꿔주던가. 근데 또 잘 논다며. 그럼 너무 심각한 건 아닐 거야. 난 이렇게 조금씩 아파하는 것도 보기가 힘든데 앞으로 까미가 죽게 될 순간이 너무 무서워. 까미가 지금 몇 살이지? 3살이지. 야, 너무 어리잖아. 한참 혈기왕성할 때네. 왜 너는 자초해서 걱정이야? 그래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거고. 까미가 무슨 시한부야? 왜 시한부 취급을 해? 지금 그냥 이 시절을 아껴줘. 지금의 시절을 아껴주라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하긴 현재의 시간을 충분하게 함께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되려 10년 남짓한 시간의 걱정을 미리 끌어다 쓰고 있는 내가 바보 같았다. 어느 글에서 나는 매일 나의 개의 죽음을 연습한다 라는 문장을 본 적이 있다. 최근 가장 깊게 공감 가던 문장이다. 나의 개의 죽음을 연습한다는 그 주인은 과연 연습을 해서 좀 괜찮아졌을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도움이 되는지 말도 안 되는 물음을 혼자 늘어놓게 된다. 나의 개의 죽음을 연습할 수밖에 없는 주인, 그들 모두가 현재에도 어딘가에서 각자 자신의 강아지의 죽음을 연습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누군가 나의 먼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슬퍼하며 줄곧 우울해한다면 나는 어떤 심정일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아플 것 같다. 앞으로는 나의 강아지의 인생을 시한부로 감히 만들지 않을 것. 이것이 나의 올해의 다짐 중 하나이다. 어쨌든 누군가의 전부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음 파트는요. 나는 모두를 속인 완벽주의자였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파트는요. 세상 모든 직업에는 저마다의 외로움이 존재한다 라는 작품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또 네 번째는요. 친구야, 서른을 낯설게 받아들이는 게 싫어 라는 소제목으로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증오하던 부장님, 회식 자리에서 왜 그리 슬피 우셨나요? 라는 작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요. 한송아 작가의 소중한 것들 앞에서라는 작품 소개해드렸는데요. 뒷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